진짜 고약하시네. 눈 가리고 있어야겠다. 자, 어떻게 돈을 버냐면 어떻게 자, 목 부분을 잘 보세요. 목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돈을 버냐면 어떻게 움찔? 어떻게 돈을 저- 버냐면 까네. 어이 털린다. 어이털리다. 어이 털리네. 얼탱이 없네. 얼탱이 없네. 내란 관련 풀어야 할 미스테리 중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즉시 국회로 오라고 비상의총 문자를 했죠. 11시 3분입니다. 그런데 곧장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바꾸죠. 6분 뒤인 11시 9분이요. 그리고 또 33분 49분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꾼다고 또 문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앙당사 3초로 바꾼 게 언제예요? 12시 3분입니다. 이게 1시간 내에 장소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상하죠.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거는 이 추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청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는 거기 계속 있는데 만약에 이 직결 장소가 중요했으면 본인도 글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만 계속 국회 중앙당사 예결위 회의장 다시 중앙당사 3층 왔다 바꿔요. 본인은 본청에 계속 있고.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제 당시 추 원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몇시라고요? 0시 29분과 0시 38분입니다. 요 언저리 사이에 150명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나 봐요. 예, 그때 계엄 해제를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시간을 달라. 그 윤석열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가지고 끌어내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찬 것 같다, 끌어내라. 네. 이 시간이 공교롭게도 겹쳐요. 그 시간대가. 근데 여태까지는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에게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통화 내용은 수사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제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또 하나 뉴스를 떴는데 대선일 날 미국에서 알래스카 초청장이 왔죠. 미국 측이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한국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는데 그 날이 6월 3일 한국의 대선일입니다. 알래스카 LNG 네. 저거 미국에서 수차례 개발하려다가 돈이 안 돼서 포기한 거를 지금 대만, 일본, 우리나라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쳤어요 우리가 하게? 미뤄야죠. 근데 이제 대선일 날 잡았어요. 우리를 압박하려는 건데. 예. 저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최상목 팀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김태효가 갔습니다. 이 양반이 왜 갔지? 그 팀들이 가서 미국에 뭔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대선 이후에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매국노는 공소시효 없이 특별법을 마련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국힘은 어제도 되는 게 없었어요. 예. 다 다른 말. 윤석열 탈당 가지고 어제도 지지고 볶고 했는데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탈당을 윤석열에게 권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자기 역량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자리에 갑자기 가잖아요. 사람이 과대망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본인이 윤석열을 어떻게 설득해요. 예. 그런데 설득은 어림도 없지만 비대위원장 권한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출당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뒤에가. 예. 네, 수용과 상관없이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 그건 출당시킬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데 아마 누군가 옆에서 네가 비대위원장이다. 네가 하면 된다. 네 권한이다. 열심히 부추기고 있을 겁니다. 어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다. 누군가 부추긴다. 누군지 전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후에 그건 안 될 말일세. 네. 라고 얘기해버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제가 어제 그랬는데 전환기 씨도 여기 보탰어요. 자신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김 후보의 승리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한다. 라고 윤석열이 말했다. 네. 라고 전환길 씨가 전했다. 그렇습니다. 네. 전환길 씨는 저럴 때나 이제 언급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급할 만한 정치적 수준이 못 돼요. 김문수 후보도 네,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탈당하면 선거 못 치른다. 탈당하면 선거 못 치른다. 자리를 지켜달라. 라고 김문수 후보가 네, 전화로 윤석열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은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이거 누가 공개했겠어요? 윤석열이 공개했지. 자기 출당시킬까 봐. 둘이 통화했는데 둘 중 하나지. 윤석열은 겁이 아주 많다고 제가 했잖아요. 자기 출당시킬까 봐. 출당하면 자기 죽는 줄 알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끝나면 당에서 먼저 윤석열을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 매일 한마디씩 하는데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다 오라 하면 오랫동안 가슴 앓이나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제가 20년 전부터 사석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홍준표 그래요? 전 시장한테 홍준표 전 시장은 사석에서 만나보면 우리나라 보수의 전형적인 타입이 아니에요. 예. 그 출신 성분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실제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데올로그면 파리가 독수리라고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20년 전에 이념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때 만약에 꼬마 민주당에 갔잖아요. 네. 그 직전이었는데 사양국당인가 그때 그 방향을 틀기 직전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갔으면은 지금 대표적인 국민의힘 저격수가 됐을 겁니다. 재밌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꼬마 민주당 가기 직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자기가 그 검찰에서 미움받고 공직 관둔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이 전화한 당에 가야 자기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나중에 후회한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홍준표 전 시장 도움이 지금 아쉬워가지고 하와이로 사람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대식을 보낸다고 하죠.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온다고 한들 선거 며칠 남았다고 지금 한 200일 남은 줄 알았어요. 저분이 돌아온다고 선거가 뒤집힙니까? 어림없는 이야기고.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 뭐 합니까? 라방. 유튜버. 계속 라방하고 있는데 네. 자 계속 라방하니까 제가 모른 척 하려다가 하도 라방을 해대가지고 눈 가리고 있어야겠다. 자, 어떻게 돈을 버냐면 어떻게 자, 목 부분을 잘 보세요. 목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돈을 버냐면 어떻게 움찔? 어떻게 돈을 저 버냐면 어깨 목 어떻게 부분이 확 줄어들죠. 저거 이제 중국 라방에서 주로 여성 어떻게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어떻게 필터인데 얼굴 사이즈 줄이는 필터거든요. 이제 남자가 하면 어깨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저는 이분이 잘생긴 줄 안다고 보니 다시 한번 봅시다. 목 줄이는 장면. 진짜 고약하시네. 아니 눈에 띄길래 어떻게 저거 이분이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는 저는 사실 기괴할 정도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웃겨서 가끔 보긴 하는데 오늘 라방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